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면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급등을 했고요. 이에 대한 충격으로 물가 급등 우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짙어지면서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위험 회피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원유가 없더라도 세계 시장에 충분한 공급이 있다면서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원유 수입 금지를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정작 유럽에서는 독일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만 단독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체 원유 수입 중 약 8% 정도가 러시아산이지만 유럽의 경우 천연가스까지 포함하면 거의 30에서 40%를 러시아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기름을 가장 많이 쓰는 중국이 갈 곳 없는 러시아산 원유를 더 싸게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결국 전 세계적인 원유의 수요와 공급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된다는 점을 들어 현재의 원유 가격 상승이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지나친 우려로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요보다도 불안감으로 인한 사재기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유는 얼마든지 세계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유업체들이 채산성을 위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면 생산량은 결국 증가합니다. 물론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적인 가격보다야 비싸지겠지만 현재의 광풍과도 같은 상황은 분명 잠잠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으로 인해 미국 주식은 거의 전 비즈니스 섹터가 하락했는데요. 에너지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에너지와 유틸리티 섹터만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유가 상승으로 여행주들은 최악의 하루를 보냈고 금융주는 채권 수익률 하락과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 심리가 약해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 가치주들도 대부분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우려로 하락했고요. 소비주들 역시 기름값이 오르면 소비자 주머니가 얇아진다는 경기 속설과 함께 하락을 했고 테크주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수입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가치주들보다는 비용 증가의 압박은 적지만 높은 장부 가격 대비 주가로 인해 위험 회피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하며 함께 하락을 했는데 그동안의 주식시장과의 펀더멘털을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선방 중입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 주식시장과의 동조화가 강해졌고 가격 민감도, 그러니까 베타는 S&P 대비 약 4 정도였습니다. 이 얘기는 S&P가 1% 내리면 비트코인은 4% 정도 내린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어제는 S&P가 3% 하락하는 동안 비슷하게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민감도 대비해서는 매우 견고한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주식시장 대비해서 확실하게 가격 흐름이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뒤숭숭한 상황 속에서도 3월에 또 많은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 목요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최고치였던 지난 1월에 7.5%보다도 높은 7.9%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는커녕 더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와중에도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파월은 3월에 0.25% 금리 인상만을 지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잦아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디폴트 관련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금융제재로 채무 이행을 제때 하지 못하게 될 거란 예측인데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다만 그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는 섣불리 예측이 어렵습니다. 지난번 헝다그룹 사태 때와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때도 수많은 예측이 있었지만 대부분 빗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대망의 3월 FOMC가 있습니다. 연준이 어느 정도 공격적인 정책을 펼칠 것인가가 포인트가 될 텐데요. 일단 금리 인상폭은 0.25%가 될 것이 유력한데 문제는 양적 긴축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긴축 정책을 어느 정도 강도로 펼칠지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가 중요합니다. 이게 온화한 느낌이라면 시장이 환호할 것이고 강한 긴축을 예고한다면 크게 실망하겠죠. 다만 우리는 이런 수많은 이슈들을 하나하나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연준이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계속 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 시장은 높아진 물가와 그로 인한 긴축 정책, 거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약세장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슈와 이벤트가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발생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소멸됩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분명 단기적인 가격 흐름을 긍정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저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자산 시장의 가격이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오른다고 해도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더 긴 시간,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뿐입니다. 물론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가 줄어들고 욕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겠지만 자산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찬스는 더 오래 주어집니다. 약세장이 길어지는 경우는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 떠납니다. 여기서 약세장이 3개월만 더 지속돼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절반은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에 걸쳐 돈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투자자라면 약세장에서도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자산으로 전환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돈을 자산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다시 강세장이 옵니다. 결과는 어떻죠? 그 긴 시간 동안 돈을 자산으로 계속해서 전환한 투자자의 구매력은 순식간에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반면 약세장에선 현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고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구매력은 1년에 10%씩 감소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다시 시장에 나타나서 높아진 가격에 자산을 삽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한히 되풀이되어 왔던 역사의 또 다른 반복입니다. 이 뻔하디 뻔한 스토리가 오늘도 되풀이되고 있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물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입니다. 정부는 너무나 쉽게 인플레이션을 물가 상승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건 말장난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단순히 물가의 상승이라 불러선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물건들의 가치가 상승해서 가격이 오른 게 아닙니다. 그것들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정부가 마음대로 화폐를 새롭게 발행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일방적으로 희석된 것 뿐입니다. 문제는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화폐 발행권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권력자들과 부자들입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은 부의 재분배입니다. 문제는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들로 돈을 옮기는 재분배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부자에게로 돈을 옮기는 재분배라는 사실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특히 자산 가격을 더 많이 상승시킵니다. 그로 인해 자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자산이 많은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걸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권력을 쥐던 머니 프린터를 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 돈을 찍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시스템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은 너무나 간단해서 오히려 승자가 되는 방법을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답안지가 미리 공개되어 있는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공개된 답안을 보고 그대로 베껴 적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쉬운 시험에서조차 수많은 사람들이 낙제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공개된 답안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이게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입니다. 알면서도 낙제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만, 욕심, 공포, 집착 등과 같은 감정에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살을 빼려면 적당히 먹고 충분히 운동을 하면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감정에 잠식되면 어떤 지식도 지혜도 다 무의미해집니다. 자, 우리는 그냥 공개된 답안을 베껴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개된 답안이란 그저 끊임없이 자산을 모아가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우리는 그저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기다리면 될 뿐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